자, 2019년 7월 11일 셀프 펀딩 관심 종목 검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시오. 자, 금일 종목은 여기 보시는 요 검색식에서 거래량으로 역소팅을 해서 자, 내림차순으로 해서 거래량 많은 것부터 봅니다. 착착착 보다가 두 번째 종목에서 딱 걸려 나왔어요. 뭐 IA 저는 이게 첫 번째 고를 때 요 차트부터 보는데 일봉부터 보는데 일봉 차트가 장기간 하락하다가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 나올 때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요 부분은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이 크게 나왔는데 보통 1차 파동 나오고 여기서 제가 매수를 많이 하거든요. 요 지점에서. 근데 얘는 2차 파동에서 이미 한번 해먹고 여기서 이미 한번 해먹고 해서 저는 뭐 이렇게 크게 한번 해먹은 종목은 잘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IA 제끼고 두 번째 종목 XM 얘가 보면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 약하게 나오고 여기 아직 이제 저점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보시면 장기간 벌써 몇 달이죠? 여기서부터 2017년 10월부터 그 전이네요. 2018년 8월부터 17년 8월부터 거의 2년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자 이제 여기서 다 돌려 세웠죠. 121선 고개 들었고 61선 상승 시작했고 그 위에서 이평선이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테고 61선도 이렇게 올라갈 테고 그 위에서 얘가 이제 3차 파동 나오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경험상 거의 간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봉을 먼저 보면 주봉을 봅니다. 자, 주봉을 딱 보니까 주봉도 바닥이죠. 주봉도 쭉 2년 하락하다가 이제 슬슬슬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점을 자, 저점을 조금씩 이렇게 올려가고 있죠. 이런 종목을 사야 돼요. 바닥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종목. 저점이 낮아질 때 사면 이제 거의 골로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한 2년간 하락했죠. 2년간 하락 추세에 들고 있으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제 손실이 커집니다. 주적으로. 그래서 하락 추세는 절대 사면 안 돼요. 상승 추세에 접어든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으로도 주봉이 저점을 높여가기 시작했고 월봉도 자 이제 저점을 쭉 하락하다가 월봉도 올려가기 시작했죠. 자 차트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일봉상으로도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죠. 자 이렇게까지 보고 이 종목을 딱 픽을 합니다. 자, 픽을 하면 뭘 해야 되냐? 넌 저리 가 이놈아. 이제 넌 필요 없어. 자, 자 그게 되면 자, 이거 제가 조금 검토를 했었는데, 자, 네이버를 켭니다. 그리고 종목을 검색을 합니다. 여기 딱 들어와서 XM에 대한 이제 종합 정보부터 한번 보죠. 여기 보면 딴 건 볼 거 없이 여기 기업 실적 분석, 최근 보통 3년치 정도가 나오는데 회사가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2016년에 영업이익 14억, 17년에 50억, 18년에 45억, 매출은 한 200억, 300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이익률은 제법 높죠. 16%, 13% 정도의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1분기까지 2019년 1분기까지는 뭐 적자를 냈는데 작년에도 1분기까지 적자는 냈죠. 뭐 사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사업보고서 잠깐 봤는데 소프트웨어 업체더라고요. 보통 소프트웨어 업체는 하반기에 실적이 몰립니다. 특히 이제 4, 4분기.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래요. 소프트웨어 회사나 저기 보안 회사. 왜 그러냐? 뭐 회사에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항상 이런 투자건이나 소프트웨어 이것도 일종의 투자인데 투자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1분기, 2분기, 3분기 놀다가 보통 투자 카펙스는 4분기에 다 처리를 합니다. 뭐 저도 재무팀하고 CO팀을 맡고 있는데 1년 버짓을 짜서 각 부서에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4, 4분기에 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4, 4분기 실행이 많기 때문에 실적을 보시면 자 갈수록 커져서 이제 4, 4분기에 다 몰리죠. 뭐 소프트웨어 업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인의 특성인지 글로벌 직장인들의 특성인지 4, 4분기에 예산을 몰아쓰는 경향이 있더라.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실적은 전기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퍼센트고 14억, 14억 뭐 이렇게 손실은 냈는데 아마 하반기에 또 흑자 내면서 얘도 연 결산 내면 그 흑자로 돌아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는 재무적으로는 이슈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뭘 보냐? 바로 전자공시를 들어갑니다. 전자공시 아까 제가 좀 봤는데 그래서 한 3년치 이렇게 해서 검색을 쭉 띄워두시고 보면 여기 얘도 이제 12 전환사채가 있어요. 전환사채가 5월 17일 날 전환가액 3,160원짜리 20억이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요게 판단 이제 파악을 하면 차트로 가서 봐야죠. 뭐 요거 보셔도 되고 요거 보셔도 되는데 5월 18일 이거보다 네이버에서 보는 게 좀 편하네요. 자, 네이버에는 커서만 가면 날짜가 나오니까 자, 5월 18일이면 17, 18, 18이 어디냐? 17 다음 바로 20일이네. 18일이 아마 그쵸. 18일이 토요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20일 이때 전환이 됐겠네요. 자, 3,145원. 자, 3,100 아까 얼마였죠? 60원이었나요? 3,160원짜리 3,150원에 못 팔았죠. 자, 여기서는 팔 기회가 없었어요.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까 전환사채가 이게 좀 몇 년 된 거더라고요. 발행이 여기선 공시가 안 나오는데 3년으로 보시면 3회차가 2016년에 발행됐어요. 2016년에 전환사채 발행한 것을 100억짜리 발행을 했던데 왜 안 나오나요? 나오라 이놈아. 자, 100억을 발행을 했는데 2016년에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이제 전환이 가능했는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제 전환해서 팔아먹은 것 같아요. 자, 20억. 지금 현재 20억 남은 게 이제 전환하고 5월 18일인가 아까 5월 18일에 전환하고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80억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팔아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시점에 이제 마지막 남은 잔액 20억을 전환해서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단가는 3,160원이다. 이렇게 보면 자, 전환되는 날 5월 20일 못 팔았어요. 왜냐면 전환가보다 더 낮기 때문에 못 팔았고 자, 하락했다가 아마 요 파동에서 최고 고점이 한 3,400원인데 3,160원짜리 3,400원에 10% 이익도 안 되는데 아마 안 팔았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거의 안 터졌는데 팔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안 팔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팔았으면 할 수 없고 자, 저는 안 팔았다고 믿겠습니다. 자, 안 팔았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전환사채를 핸들링하는 이제 그거를 전환사채를 주로 공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10% 수익 가지고는 안 돼요. 10%도 수익이 안 나요. 왜냐면 수수료 내고 뭐 내고 하면 얘도 이제 수익이 거의 안 납니다. 5% 이렇게 안 될 텐데 그거로 절대 판매를 안 하죠. 그래서 안 했다라고 보면 아마 이번 파동 이제 어차피 지금 이제 장기 추세 다 돌려 세웠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상승 추세인데 상승에 팔지 그래서 뭐 4, 5% 6% 이렇게 수익 내고 안 팔았을 것 같거든요. 20억은 들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자 얘는 안 팔았을 거다라고 보고 또 4회차를 또 발행을 했더라고요. 이건 3회차고 여기 보시면 자 4회차 12 발행을 했어요. 얘가 언제냐 얘도 100억 마찬가지로 100억이고 여기 공시를 들어가 보시면 자 4회차 100억을 발행을 했는데 얘는 4천원짜리 그 당시에 주가 평균 주가가 4천원이었나 봐요. 4천원에 100억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30% 조정이 들어가면 4, 32 그럼 1200원 빼면 2800원이 저점이거든요. 조정 저점이 2800원입니다. 보통 요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주가 조정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조정하는 전환사채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전환사채는 3개월에 한 번씩 조정을 하거든요. 어디 있냐? 못 찾겠다 깨꼬리. 못 찾겠다 깨꼬리. 자 여기 3개월에 한 번씩 조정한다 이게 있는데 전환가액 조정
이거는 뭐 무상증자나 무슨 유상증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전환가액 조정한다는 거고, 그게 아닌 경우에 전환가액은 매달에 한 번씩 한다라는 게 있는데 안 보이네요. 그거는 뭐 나중에 찾아보고 지금 볼 건 아니고. 자, 100억을 IB, IBK 시 동양 중소 중견 그로스 1023 3호 회사에서 받아갔네요. 3호 투자. 자, 3호 투자 전문회사에서 100억을 받아갔습니다. 자, 뭐 3호 투자 여기도 거의 뭐 돈놀이 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3호 투자에서 100억을 받아갔습니다. 자, 요게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날짜를 보시면 2018년 납입일이 2018년 6월. 그럼 지금 현재 2019년 7월이죠. 그러면 얘는 지금부터 올해 6월 7일자부터 전환이 가능한 주식입니다. 100억. 그러면 공시가 뜨고 이제 전환을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공시가 슬슬 뜰 시기가 됐어요. 근데 제가 아까 공시를 쭉 봤는데, 이 발행이 되면 아까 뭐 3개월 한 번씩 조정을 하면 조정 공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환가액 조정 공시가 하나도 없어요. 뭐 3일차에 이렇게 전환가액 조정이 3,160원으로 됐다 이렇게 조정 공시가 뜨는데, 얘는 조정 공시가 없어요. 주가를 이렇게 쭉 보시면 주가는 바닥을 기었거든요. 2,800원 이하에서 오래 놀았어요. 그래서 아마 9개월 차 이렇게 전환했으면 2,800원 최저점에 조정이 됐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파동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2,800원까지 떨어졌는데 조정 공시가 없어요. 우리는 조정 공시가 떠야 되거든요. 주가 조정이 됐으면. 주가 조정이 됐으면 주가 조정 공시가 떠야 되는데 조정 공시가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합니다. 그래서 참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읽어보면 언제 조정한다 그런 게 있거든요. 전환가액, 얘는 뭐 다른 거 발행했을 때고, 자본 감소 뭐 이런 게 있을 때 전환가액 조정하고, 전환가액 조정 예상 요 항목이 단데, 전사채 청구가 있기 전에 주식회사 무상증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환가액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도 조정을 할 수 있다. 그죠? 자본 감소나 뭐 주식 분할, 주식 변합 등 이제 전환가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우도한다. 명시하지 않았으나 합리적으로 보아 전환가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거는 투자자에게 절대 불리하면 안 되죠.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조정은 중립적으로 조정이 액면가, 이하과 액면가를 본항의 전환가액 조정은 종합적으로 적용된 단주 처리에 관해서는 배했다. 또한 본당에 있던 전환 비율 조정이 결과적인 발행사와 액면가 이할 때는 무조건 액면가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조기 상환권도 걸려 있고. 희한하네요. 이게 보통 조정 전환가액 조정에 항상 있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조정한다든지 1개월에 한 번씩 조정한다든지 그게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 얘는 조정 안 되고 4천원짜리다 그 얘기인데, 그러면 더 호재죠. 조정이 안 됐어요. 그럼 2,800원으로 조정도 안 해놨고 지금 전환을 하면 4천원짜리인데, 지금 4천원짜리는 IBK 쪽에서 들고 있는데, 변동 전환사채를 취득을 했네. 어? 어? 250만 주 아까 저거 100억짜리인데. 잠시만요. 4천원짜리 다 전환해서 다 했네요 얘들이. 우와. 자, 얘들 저 IBKO 3호 펀드가 4천원짜리 250만 주를 몽땅 이제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이 상당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뭐 주주로 참여를 했다 그 얘기인데, 보통 그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지금
4천원짜리 3천원이면 거의 25% 떨어진 거잖아요. 25% 이렇게 떨어지면 전환을 안 해요. 왜냐면 회사채 장점이 그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 옵션을 걸어도 보통 저기 회사에다 다시 줘버려요. 인수를 안 해요. 인수 안 해도 되거든요. 얘는 뭐 유상증자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인수를 안 하는데, 이 사모펀드는 다 100억을 다 인수를 했어요. 자, 이거는 더 좋습니다. 조정이 안 된 것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면 4천짜리를 100억을 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모펀드는 이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점에 있다라고 판단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보고, 자, 본 종목은 뭐 거의 고입니다. 뭐 제가 지금 여유 투자금이 없는데 내일 지금 끝나고 마누라 내무부 장관님한테 또 돈 달라고 쫄라야 되겠네요. 쫄라서 이 종목은 사야 되겠어요. 자, 자, 이거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조정을 하는데 조정이 안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4천짜리 다 가져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지금 3,000원 주가는 상당히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네요. 얘는 뭐 전원사채만 봐도 딱 끝이네요. 그죠? 사업 내용 봐야죠. 뭐 다 뭐 지금 투자하기 딱 좋다라고 해도 사업 내용 봐야죠. 자, 얘가 어떤 사업을 하는 회사냐? 아까 제가 잠깐 봤는데 뭐 소프트웨어 성능 관리 뭐 하는 건데, 저 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라. 뭐 맥스 게이지, 뭐 인터맥스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뭐 서버의 상태를 체크하는 소프트웨어 같아요. 그거를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모니터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 쓰냐? 대규모 통합관제 솔루션이나 요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대규모 이제 그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트래픽이나 이런 거를 실시간 체크해서 그런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죠. 저희 회사도 지금 제조 이제 생산 현장 쪽에 이거 적용하려고 돈을 좀 상당히 들여서 소프트웨어도 넣고 지금 기계 설비에 대한 그 체크를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모니터에 다 띄워주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자동 제어죠. 자동 제어까지 이제 되는, 그게 4차 산업혁명의 기초인데, 그게 저희 회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소프트웨어는 향후에 상당히 전망이 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밑에 쭉 읽어봤는데 거의 다 소프트웨어 이렇게 감시하고 알람하고 진단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아마 산업 현장에는 뭐 좀 생소하겠지만 이제 이름은 생소한데, 뭐 저도 생산 담당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생산에 있는 분들은 아마 좀 유명할 수도 있어요. 300억 소프트웨어, 이런 소프트웨어 치고 300억이면 상당히 매출이 많은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런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체더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밑에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주주나 이런 것도 자주 본다고 했죠. 주주는 누가 있냐 봅시다. 주주는 조종암 씨가 38.96% 있는데 아마 대표이사겠죠. 여기 있네요. 대표이사. 조종암 씨가 대표이사인데 주식을 한 40% 정도, 38% 가지고 있네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상무이사 서울대학교, 상무이사 서울대학교. 뭐다 서울대네요. 자, 이런 회사들은 자, 학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여기는 엘리트 집단이다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에도 이런 데가 많아요. 중소기업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오이솔루션, 다 박사님들이죠. 해외 유명 대학 박사님들까지 포함해서 다 박사급인데 이 회사도 좀 학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런 회사는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진보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임원을 자주 보는 이유는 이게 코스닥 시장에 특히 보면 띠리띠리한 회사들이 많아요. 참, 임원부터 시작해서 사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돈놀이 하는 회사들 잡주들 보면 학력도 그렇고 뭐 어디 굴러먹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사장 달고 있는지 몰라도 뭐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봅니다.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그리고 임원의 보수도 보고, 여기는 5명, 가로 2명은 뭐죠? 인데 15억이니까 여기도 뭐 1인당 돈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는 아니네요. 자, 3명이 5천만 원, 1년에 얘도 5, 4, 22억 정도인데 많이 안 가져가는 회사입니다.
잡주들 아까 얘기했던 엄청 안 좋은 회사들인데 뭐 두 명이서 뭐 15억 이렇게 돼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참 걔들은 일도 안 하고 거의 주주 등쳐먹는 회사죠. 그런 회사들 많은데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조직이 도는 회사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긴 근데 직원 보수도 봐야죠. 밑에 보면 직원도 나오는데 소프트웨어 회사라 그런가 직원들 급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어, 직원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162명, 43명인데 1인 평균 금액이 이게 3월 30일이니까 분기죠. 분기에 1,400이니까 2,800, 한 5,600. 뭐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라도 평균 이제 하면 5천 평균 5천만 원이면 뭐 오래 다닌 사람도 있고 적게 다닌 사람도 있는데 평균 근속 연수가 상당히 적네요. 4년 1개월인데 이 정도면 뭐 크게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5,600만 원 정도 연봉에 4년 다녀서 5,600이다.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회사 같네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임원진도 훌륭하고 직원들 급여 수준도 석태업체 치고는 훌륭하고 회사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회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보면 자, 전사채로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임원진도 훌륭하고 재무 상태도 훌륭하고 자, 이런 종목들은 마음 놓고 자, 저점을 잘 잡아서 공략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1년 내내 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콕 집어두고 매매를 어떻게 하냐? 이 단기 저점 쭉 그어두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1년 동안 이 한 종목만 공략을 해도 제가 장담하건대 다른 종목 건들지도 않고 이 종목 한 종목만 공략을 해도 1년에 2, 30% 수익은 쉽게 냅니다. 자, 그렇게 투자는 그렇게 쉽게 하셔도 돼요. 굳이 어렵게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주식을 한번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 참 쉬운 게 주식인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마냥 어렵죠.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시장 상황을 잘 보고 월요일 날 블랙스완 같은 이제 그런 것만 잘 피해가면 되는데 블랙스완은 좀 솔직히 피해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 예전에 뭐 IMF나 이런 경제 위기들은 사전에 전조 현상이 충분히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항상 가까이 있는 겁니다. 사놓고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묵혀두는 게 아니고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 시장 상황을 항상 체크를 하고 요 단기 파동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을 하는 게 투자자들이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은 XM이었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강력하게 매수를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거 관심 종목 올려두면서 매수 추천은 잘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종목은 상당히 괜찮네요. 자, 참고 삼아 보시고 투자의 결정은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러면 관심 종목은 이것으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